있긴 두꺼운데 진도는 빨리 나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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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이 병이요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격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격국용신예 격용설에서 나오는 격이 아니고 팔자 내의 하나의 강한 대세로서의 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갈 때 일반적으로 격용설에 의한 격용의 격. 그 다음에 전에 저쪽 반에서는 이제 진행을 하실 건데 유정무정. 그 다음에 희 반갑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형태를 좀 대표 다 포괄적으로 여기서 쓰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격국용신설에 의해서 뭡니까 왕자 입격인데 왕자가 뭐라고 해요? 월지에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왕자라고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달에서 격을 삼죠, 그죠? 그 다음에 달에 있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대세일 경우 그 자체로서 왕자 자체로서 격을 삼는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다고 이 왕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형식에 의해서 무시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뭐라고 해요? 팔자에 의해서 바꾸기 힘든 하나의 형식, 모줄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모줄. 그 다음에 유정무정은 뭐냐면은 기토일주가 월에다가 간목을 두고 있다. 월에다가 간목을 이렇게 두고 있으면은 기토가 어떻다고 간목이 우선적인 짝에 해당되니까 기토 간목이 그지. 짝에 해당하니까 항상 이 갑의 간섭하에 산다는 거죠. 간섭하에 산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 뒤에 넘어가면 그것도 병이다 이 말입니다. 병이에요. 서방말 잘 듣는 것도 병이다. 개기는 것도 병이지만 안 듣고 개기는 것도 말 좀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듣는 것도 병이죠, 그죠? 그 다음에 희 하는 건 뭐냐? 조후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든 또 우리 격용에 의한 것이든 조후적인 요소든 격국용신에 의한 것이든 아무튼 반갑다고 보아지는 인자, 반갑다고 보아지는 인자를 항상 추구한다는 거죠. 추구. 겨울에 여기서 해월 을해다 이런 모양일 때 자, 여기에 만약에 시에 만약 경이 있다 칩시다. 경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요놈 을은 항상 그 경에 유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틀의 형식, 유정에 따른 행동이라든지 사고적인 제한을 받겠죠. 그 다음 만약 여기에 정이 있다 이러면은 기본적 형태상 볼 때는 우리가 대수 그 자체를 하나의 어떤 격으로 취한다면 그냥 정인격이 되겠죠. 그래서 정인격으로서 뭐라고 격 자체에 의한 행위적인 습성. 그 다음에 경이라는 인자를 만나서 유정해서 오는 행위라든지 사고의 제한. 근데 반가운 것이 또 뭐예요? 겨울에 살아있는 나무가 뭐가 반갑더라고요. 정화가 반가우니까 틈만 나면 이게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일로 가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추구하는 바
추구하는 어떤 바. 그러니까 이것도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병이 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병이 된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 이제 여기서 포괄적 의미로서의 격이 병이요 약이다. 사주의 대세인 격에서의 분류라고 하는 것은 격 자체가 어떻다고 자기가 추구하는 바거나 또는 이미 타고난 바거나 또는 그 유정무정으로 자기가 끌려다니는 이런 바에서 결국은 행동적인 습성, 사고적인 습성, 그 다음에 누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그 누적은 결국은 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 다 병자라는 거죠. 병자. 병자라는 말이 조금 그러면 환자 이러면 되겠죠. 그죠? 환자. 전부 다 그렇게 흔히 하는 말로 또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인간은 다 격이 있는 한 다 또라이예요. 그렇게 이제 책보따리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것도 결국은 책 또라이거든요. 책 또라이 있지요, 노름 또라이 있지요, 전화 또라이 됐습니다. 제가 막 틈만 나면 자기 불안해가 못 사는 거예요. 전화를 안 해보면 사람들한테. 그게 하루에 예를 들어 주변에 20사람 있으면 20사람한테 하루에 꼭 한 번 다 전화해봐야 되는 거라. 그래도 안심 안 되면 밤에 또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이제 병이다 그렇게 우리가 습관이 다른 사람과 차별적일 때 자아는 병이다 이러거든요. 난 어디서 자아는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는. 그래서 15-2 한번 봅시다. 격은 행동이요.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병을 낳는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제2의 천성. 제2의 천성 결국 뭘 만든다고 운명을 만들고 결국은 병도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습관은 병을 낳는다. 조금 이따 타이틀 한번 보세요. 유정은 간섭과 틀 속에 살아서 병이 오게 되고 반가운 것은 집착을 낳고 집착이 병이 된다. 자, 이런 팔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운 흐름이 해자축 인수운으로 강화된 형태로 가서 이 불기운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크게 약화되어 있다. 그러면 자식 중에 어떻다고 해요? 자식 중에 머리 아픈 자식이 있든지 또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식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간여지동식으로 막 이렇게 임자대운이 이렇게 들어와서 정화를 만약에 묶어버린다면 만약에 자식을 잃는다. 자식을 만약에 잃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항상 이런 글자들하고 사이에 살면서 자기가 겪는 마음의 보상을 어디에 두고 있었어요? 정화에 두고 있었는데 이 정화가 막 꺼집었다 이거죠. 정화가 꺼집고 나니까 심한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정신이 이래 약간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 초기 중세는 대체로 뭐 우울증 비슷하게 그 이후부터 뭐 계속 병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죠. 병이 떠나지 않더라. 적용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신설에 의해서도 결국 이제 정화가 반가운 인자인데 정화를 묶으니까 대체로 좋지 못하다는데 건강적인 요소에도 극단적인 어려움을 주더라는 거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때 같이 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사주에 정이 없으면은요? 어디에? 없는 사람은 상관없죠. 없는 사람은 아예 연연 안 한다니까. 정화가 없다는 것은 애고패고 매달려야 할 어떤 큰 형식이 기본적으로 안 드러났다는 뜻이죠. 어쨌든 그래도 타잖아요. 타면은 뜨거운 기운을 발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수시는데 이제 없는 사람은 어떠느냐 하면 평소에 없기 때문에 언제가 오면요. 사오비 운이 오면은 갑자기 그쪽에 막 신경 쓰고 관리를 하게 되게 되죠.
팔자에 없는데 반가운 글자 있죠. 예, 그런 게 있을 때는 운에서 들어올 때 자아가 안 그랬는데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행동적인 변화가 반가운 글자가 옴으로써 진행이 돼요. 예. 그럼 뭐라 해요? 그래 나 미쳤다. 어쩔래. 근데 이 순간에는 뭐예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봐도 이게 맞다 이거라요. 근데 이제 이 맛을 모르고 사는 없는 사람은 이 맛을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아는 이제 없는 사람이 뭐가 오면 운에서 오면 이제 완전 변하는 거죠. 사람이 크게.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 있다는 거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분명히 이게 내게 유용함을 주는데 인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버릴 수는 없는데 반가운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처럼. 근데 이게 꺾이면 이제 인생에 사는 맛을 완전 잃어보는 거죠. 예, 없는 사람은 좀 덜합니다. 이 순간만 좀 이렇게 심하게 매달려서 좀 변화하는 과정이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유정은 간섭과 틀 속에 살아서 병이 오게 되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여자 팔자에 관유정이 주로 많고, 예. 그 다음에 뭐 여자 팔자에도 제유정도 있습니다. 제유정. 여자 팔자의 제유정은 뭐냐면 이러한 간지 배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쨌든 옆에서 간섭하고 있으면은 근본적으로 관을 짝지어 쓰는 것이 아니라 재를 짝지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서방이 좋나 재물이 좋느냐 이라면 서방도 좋은데 돈도 좋다. 끝까지 돈에 대한 그 금전적인 어떤 욕구라든지 뜻을 저버리지 않는 거죠. 이게 반가운 모양일 때는 이제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했었지만 제가 굉장히 반가운 경우 이 경우는 재관이 다 반갑죠, 그죠? 쟤도 반갑고 조우적으로 한번 봅시다. 조우적으로 더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이 6월염천에 불기운이 뭐를 해? 불기운이 염상 속 꽂혀 있는 모양에 뭐가 반가워요? 금이 반갑고 요거는 이제 휘죠. 흰데 그 다음에 관이 된 수가 되면 금이나 수가 오면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면 갑자기 막 몸이 막 아파요. 진짜 아픕니다. 온 만신이 아프고 삭시수시다가 돈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막 병이 없이 막 또 운동성이 생기고 그렇게 해요. 이것도 이제 병은 병이죠, 이게. 반가운 글자가 이제 드러나 있는 경우. 드러나 있는 경우. 눈만 뜨면 어디로 예? 돈 벌어보세요. 그쪽으로 가겠죠. 이게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병이 온다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행복했고 이것 때문에 괴로웠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눈물이시죠. 눈물의 씨앗은 아픔의 씨앗이라는 거죠. 결국은 팔자 내에 드러나 있는 그 어떤 것도 격으로서 유정무정으로서 희로서 결국은 눈물의 씨앗과 아픔의 씨앗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병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병은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병이 온다. 일단은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귀신이 연월에 있으면은 부모나 조상의 유전적인 원인에도 원인이 있는데 개선도 그 자리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연에 잘못된 인자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소년 시절에 걸록기의 일반적인 특성은 부모나 조상의 혜택을 쪼개는 별이 되겠죠.
이 사람은 부모를 원망해요, 안 해요? 예, 원망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어디에 가슴 깊이 항상 묻혀 있다는 거죠. 더 사무치면 어떤 뼈에 사무치죠. 뼈에 사무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스스로 뭡니까? 뭐 하지 않으면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누가 아프더라고요? 자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참회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참회.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치료 차원에서 참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회. 이것을 참회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 몸의 병으로 두지 않으면서 크게 건강이 개선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시에 있는 거는 자기가 결국 행위적인 습성으로, 이건 시간적인 좌표죠, 그죠? 연월에 있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거나 젊은 날에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일시에 있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누적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 그 개선의 방법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밑에 그 타이틀 그대로 써놨죠. 일시의 병은 개인의 습관, 자기 자신이 만든 병이라 개선도 그 자리에서 찾아야 된다. 시간적으로 볼 때도 대체로 이제 40 이후에 드러나는 질병은 대체로 그 사람이 젊은 날에 살아온 어떤 삶의 양식, 형식의 누적이다 하는 거죠. 자, 한번 봐보세요. 네. 그런 것이 오는데, 이제 어떤 형태로 잘 오더라. 어디가 아픈 것은 어디가 원인이 있고, 어디가 아프면 어떤 것이다. 이게, 제가 산에서 이제 우리 도 닦다가 질병 병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한 분 글이 있어서 제가 자료했는데, 이건 하나의 참작 또는 대강의 원리, 이것을 이제 눈에 보기 위해서 보세요. 자, 자료는 몇 개 자료가 있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머리가 아픈 사람은 진리를 거역하고 가정에서 어른, 부모, 남편, 아내, 직장에서는 상사를 공경하지 않으면 머리 고통을 받는다. 특히 가정에서 어른을 받들지 않으면 되는 일도 적다. 이게 운명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 아픈 사람 중에 신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체질적으로 어떤 기운이 강해서 약해서 드러나는 어떤 질병보다 스스로 맹글어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신체적으로 조후라든지 오행요소가 기울어진 경우에는 잠 푹 자면 대부분 다 낫습니다. 잠 푹 자고 막 편안하게 좀 쉬고 이러면 대부분 낫는데, 그래도 머리가 아픈 건 전부 이거예요. 눈 뜨면서부터 아파요. 복사가 집에 가서 보이시죠? 예. 오늘 좋은 거 나왔죠, 그죠? 예. 머리 안 아파 자꾸 물어보 있어. 여보, 머리 안 아프나? 예. 사실은 이제 아무리 지식의 습득 이런 걸 통해 교양적으로 그 사람이 학문적인 교양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서 결국은 이렇게 진리를 거역하고 가정에서 어른, 직장, 상사를 공경하지 않으면 머리 고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주 가깝지 않고 아주 사회적인 양상일 때는 어쩌는 줄 압니까? 사회적인 양상일 때 사회에 있는 내보다 윗사람이나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쩌느냐면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육친 관계에서 계속 머리가 아프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머리를 아프게 해요. 막 술을 먹고 막. 이것도 일종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행위거든요. 도저히 안 먹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안 먹죠. 멀쩡한 머리에다가 왜 알코올을 갖다 붓느냐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대체로 윗사람, 내가 대항하여 극복할 수 없는 대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목. 목에 탈이 나는 사람은 자기의 성품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항상 하면 소리 지르고 남에게 꼭 이겨야 하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말로서 이기기 좋아하는 이런 경우에는 목에 고통이 오고 사이에 애로가 있더라는 거죠. 이건 운명적 요소가 같이 섞인 거죠. 실제로 제가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행위나 습성인 사람 보면 후두암부터 잘 와요. 후두 쪽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보면은 뒤에도 뭐 그 역학적인 자료하고 같이 이제 그 편에도 다시 나옵니다만 목이 탔다는 거는 성대를 많이 써서 나오기보다는 이기려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 말을 꺼내면 결국 그 순간은 이겨도 결국 대자연은 뭡니까 아주 응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가슴 많은 것을 원망하고 짜증내며 싫어하는 마음을 오래 가슴에 담아두면 고통이 옴. 이거 설명 필요 없죠, 그죠? 막 가슴이 답답하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위장 여러 가지 음식물을 모아 소화시키듯 각양각색의 사람을 잘 받아들여 소화시키지 못하면 불편한 마음으로 고통 준 사람, 고통스러운 일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면 위장병이 온다. 그죠? 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거, 사귄다는 거, 소화라는 것은 사귄다는 뜻이죠. 사기를 소통해.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냥 어떻게든 자기 나름의 해소 방법을 가지고 결국 사겨버리면 되는데, 그걸 사귀지 못하고, 가슴 뱃속에 담아놓으면, 결국은 병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자, 배에 바다의 이치와 똑같은 오염된 강물모와 한맛 이룸.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싫어하면 짜증스러운 마음에 항상 편치 않으면 장계통에 병이 온다. 자연하고 인간의 몸뚱아리를 비유를 해놨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자궁,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싫어하는 마음 많으면 자궁병 생김. 그 다음 심장, 주위가 못마땅하고 주위 부모, 형제, 남편, 아내 불편하여 항상 원망, 짜증내며 싫어하는 마음이 오래가서 심장병이 생긴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은 위장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장, 그 다음 자궁, 그 다음 심장, 그 다음에 자궁절제,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결국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장, 돈에 대한 부족감과 원망을 가지며 나간 돈을 아깝게 생각하고 꼭 들여오려고 애를 쓰며 항상 돈 때문에 고통 속에 살면 간장병이 온다. 이것도 제가 경험해본 대로 대단히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술을 꼭 많이 먹어서 간에 맛이 가는 게 아니고, 간은 이 돈하고 재성하고 많이 가는 데입니다. 간은 그 재하고 많이 관련해가지고 재를 감당하지 못하면, 또는 재를 감당하려는 그 의지 속에서 결국은 간의 기운을 많이 태운다는 거죠. 애간장을 태운다 할 때도. 자, 그 다음에 신장, 콩팥,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그 사람의 행위적인 습성이라든지 품성이 잘 드러나는데, 콩팥 일어났죠. 콩팥 가리듯이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판가름을 잘하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사람 습성 속에 판단 시비에 대처로 이제 임계가 주로 임계가 많은데, 임계일날 태어나면서 임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습성적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잘 안 맞는 거 이런 거 잘 따져요. 그래서 상대방을 못 구하내면 콩팥계통의 병이 잘 걸리면 경우 바른 사람이라고는 하나 상대는 항상 고통스럽다. 이렇게 맞는 말 안 끼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판단 시비를 이렇게 잘 해버리는 거죠. 결국 이게 마음을 바꿔야 결국 맞는 병입니다. 이게 우리가
콩팥이 그러한 역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요구르트를 먹는 순간에 결국 우리의 장은 더 망가지고 있다. 요구르트를 먹는 순간 우리의 장은 더 망가진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고, 장은 스스로 유익균을 만들어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유산균의 형태로 공급을 해줘버리는 거죠. 그죠? 공급을 해줘버리니까 장은 어떻게 해요? 이 균을 좋은 균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장은 그냥 누워서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장의 기능을 더더욱 더 나쁘게 하더라는 거죠. 뭐 어디 카피에 보면은, 신문에 보면은 황금색 뭐가 나온다고 하루에 5병씩 먹으라 이거는. 완전히 진짜 뭐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시골 뭐 어디 장터에 완전 뱀장사라. 그렇게 외부적으로 공급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장은 더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은. 그 다음에 얼굴도 피부도 마찬가지. 영양을 화장품은 계속 어떻게 된다고 해? 한번 업그레이드 되면 밑으로 안 내려가요. 화장품 가격도 항상 그죠. 항상 하방 경직성이죠. 한번 가격이 올라가면 안 올라가죠. 더 좋은 거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장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이라는 자체는 맞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피부에 공급해주면 피부에 있는 그 세포들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점점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공급되니까. 결국은 화장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한 번 샀으면 더 좋은 거 찾게 되죠. 결국 이게 정말로 장을 위한 거냐 하는 거죠. 특히 우리 콩팥에서 탈이 났을 때 굉장히 많은 걸 가려 먹게 하는데, 가려 먹어서 그럼 콩팥이 안 좋은 거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콩팥을 영원히 조지고 있는 거다. 인체는 아주 정밀한 컴퓨터와 같아서 안 들어오는 게 들어와야 지가 일을 한다니까요. 안 맞는 게 일을 해요. 거르는 능력이 약하다. 그러면 걸릴 걸 안 여면 될까 아이가. 단세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전투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고유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저하시키게 되고 계속 환자를 기르는 거죠. 물론 뭐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도 이렇게 가려져 먹어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능력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약한 건데 그 약한 거를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죠. 제일 근본적인 뭐냐? 마음에서 마음대로 판가하면, 우리 신장 방가 약해지면 옳고 그런 걸 자꾸 따지게 돼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있죠. 니는 잘했고 나는 못했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2시간을 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콩팥이 맛이 간 사람이구나. 행동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발을 잘 끊습니다. 신장 방광에 신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 자, 치질. 그런 줄 알면서도 이기려는 마음으로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상대를 깔고 앉는 일, 깔고 앉는 일이 중요합니다. 깔고 앉지 잘못 앉으니까 바로 치질이 되겠죠. 고집스러운 마음이 많으면 고통으로 온다. 결국 이제 금이 뭐냐면은, 금도 12분별의 별이 굉장히 강한 건데, 경이나 신이 땅바닥에 어떻게 해? 지지에 세력이 없으면은 어떤 마음을, 이런 마음 잘 가져요. 그런 줄 알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맞다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옳다고
현실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끝까지 마음을 깔고 앉는다는 거죠. 그 깔고 앉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금이 약하면은 결단력이 약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단을 못 내려서 자기가 답을 그냥 그대로 쥐고 있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면 애가 타겠죠. 그 애 타는 마음이 결국은 이 치질병을 해보면 뭐 좌욕 같은 거 이런 것을 시킵니다. 좌욕. 근데 그때 좌욕을 하기 전에 보면은 간질 하면서 설명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게 하여튼 그렇게 그게 이제 하여튼 조금 애를 태우는 식으로 어떤 아주 동통 이런 게 아니고 애를 태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오는데 그것이 흡사 뭐냐면 자기가 빨리 결단을 안 해줘가지고 상대방의 애를 태운 요소가 자기한테 그렇게 돌아오더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봐라 해놓고 계속 답 안 하는 사람들은 치질이 걸린다 이래 보면 돼요. 딱 맞네요. 그래서 딱 그런 사람이 딱 치를 그게 가지고. 그러니까 고생을 딱 맞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답안지라 할게요. 답안지. 신일 주거든요. 신일 주거든요. 그래야 상대방 걸 기다려봐라 하고 다음에 하자 하고 그래야 답을 안 내주고 계속 가져간다고. 그럼 상대방 애를 태우잖아요. 별명이 있어봐라. 있어봐라. 뭐 이야기야. 있어봐라. 그래서 그게 판단이나 결단을 보류하는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병이 잘 온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피부는 간과 비슷한 인연으로 대부분 돈에 욕심이 많으면 항상 돈에 대한 탓 원망하며 부족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상대의 고통을 예사로 보는 마음을 쓰면 고리대금업. 그렇죠? 어릴 때부터 피부병을 가진 자는 6대 3대가 6대조나 3대조가 결국 자기였고 그 사람의 행위와 습관을 잘 보라는 거죠. 행위와 습관을 보면은 상대의 고통을 예사로 보는 마음 이런 행위적인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입니다. 어릴 적부터 피부병 있는 사람은 6대나 3대가 본인이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릴 때가요, 그건 이제 할아버지나 증조부의 직업이 뭐였나,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피부병이 있으면은, 물론 뭐 유전적인 피부병도 있고 안 있으면 여러 종류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난치성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면은 그 사람의 뭐 조부라든지 증조부,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느냐, 생전에 행위가 뭐였느냐,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가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다 크더라.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부자로 잘 살았다 하면 대부분 다 뭡니까? 머슴 거느리고 머슴 등골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뺐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딴 데서 질병 오는 게 다시 자기 그 자손이 딱 그대로 질병이 오더라는 거죠. 이런 거는 애가 태어날 때부터 받으니까 백신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회개할 거 없이 몸으로 바로 떼라는 거죠, 이거는. 회개의 기회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결국 세월을 버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19세, 그러니까 보통 전생이나 부모업에 의한 거 있죠. 부모업에 의한 것은, 전생의 부모업에는 제일 간단하게 잔잔한 질병 들어가는 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그 다음에 2살, 7살, 11살, 그 다음에 17, 19 이런 식으로 드러났다 잘 사라져요. 그렇게 나서 2살까지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은 6살에 드러나가지고 7살 전후에 나타났다 사라지든지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비실비실하게 해가지고 병원 출입을 하다가 11살에 넘어서면서 괜찮을 이런 식으로 제가 그 경험적인 겁니다. 이거는 경험적인 어떤 누적의 시기를 보니까 2살, 7살, 11살, 17살, 19살. 그 19살 넘어서서는 거의 이제 생전의 섭생,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제 먹고 행위하고 했던 그 섭생적인 요소가 20살부터 대부분 드러나죠. 자, 그 다음 답이 걸음 옮기듯이 주위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마음을 옮겨 살까 말까 서방하고 더 살까 말까 싫어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 신경통 옴. 신경통 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갖다가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관절. 많이 맺혀서 완전히 끊는 마음으로 싫어하고 답하면 원수 맺으면 열 손마디 발가락까지 다 고통이 옵니다. 실제로 그 가족 중에 이런 자기가 이제 돈을 갖다가 열심히 벌었는데 형제가 자기 생전에 벌어난 돈을 이렇게 다 어떻게든 보증을 서든 뭐 어떻게든 탕진을 하면은 아무리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용서 못해요. 그래서 그 가까운 육친이나 가족에 자기가 내 절망하고는 죽어서도 만나기 싫다 이런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면 결국은 손가락이 열 손가락 마디가 다 어떻게 해서 신경통 나오더라. 신경통.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용서치 않으니 결국 누가 고통받느냐면 자기가 괴롭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무좀도 있습니다. 남을 용서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꼭 따지고야만은 성질을 가지면 무좀이 온다. 뒤에는 이제 역학적인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요. 몸을 몸 자체를 하나의 사주 명국으로 보자는 거죠. 이게 일주가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요소인데 이거 전부 다 뭐냐면은 근육 그 근육 사이에 우리 볼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인체가 여기 그대로 사주 팔자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어떤 형태로든 틈을 두고 살고 싶어 하면 근과 육 사이에 뭐가 생겨요? 틈이 생겨 그 틈을 물로 채운다는 거죠. 그 물이 결국 무좀으로 가고 또 그 다음 뼈다구 하고 근육하고 틈이 생기는 건 뭐 봉화직염인가? 봉화직염 들어봤습니까? 뼈다구하고 그러니까 근육하고 요 사이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대체로 마음의 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까운 육친에 때려지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마음의 틈이 결국은 근과 육 골과 근 사이에 틈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런 병을 만들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꼭 따지는 성질을 가지면 콩팥도 아까 했었죠. 콩팥, 무좀 세트로 옵니다. 자, 그다음 눈 여러 가지 사물을 그대로 보는 이치, 상대를 잘 못 본다, 불만, 부족, 밉다, 미워하는 마음, 불만스러운 마음이 결국은 눈병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사파리라죠. 상대가 내 욕심에 안 차서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항상 마음으로 눈을 흘기면 순자가 아니고 손자가 손자가 사파리 된 본인이 과거생에 그러한 습성으로 살아왔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님 보지 않겠다고 등진 과보는 2대 동안 장님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울눈 뭐냐면 되질 말지를 속여서 파란 것. 그 무슨 뜻인지 압니까?
대질 말질. 예, 쌀을 쌀장사를 하는데 이게 한 대짜리 같으면은 9홉짜리를 저 와꾸를 짜가지고 쌀을 어떻게 담아주느냐. 요래 쑥 해갖고 쓱 이만큼 더 담아주는 거다. 이런 거 있죠. 이제 원래 대질할 때 옛날에 싹 대질할 때 다 안 쓰고 딱 하다 탁 해가 또 더 주는 거 몇 킬로에. 근데 알고 보면 뭐 9홉 반밖에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저 차에서 바나나 1kg 이체는 이상하게 들어가 얹으면 저울이 막 벌써 4kg를 하죠. 실제 들어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들어가지고 딱 놓으면 2kg 500 딱 나오는 게 저울을 조작하여 남의 눈을 속이면 남의 눈을 속이면 어떻게 한다고 해. 저울로 3대만 속이면 4대엔 장님이 나옴. 그 다음에 가짜를 진짜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것도 남의 눈을 속이는 거죠. 남의 눈을 속이면 장님이 된다.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완전히 끊는 마음으로 상대를 앞이 캄캄하도록 고통을 주면 본인 자신이나 아니면 자식이 장님되고, 그래서 시력이 탈현한다는 것은 그 집안의 행위적인 그 요소를 점검해 봐가지고 눈금 장사를 했느냐, 그 다음에 보석 장사인데 가짜를 진짜로 팔 수 있는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러한 과보가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눈과 같은 이치, 눈과 같은 이치, 음식의 냄새에 맞듯이 사람을 판가름하여 좋고 싫고 분별하여 받아들이면 심하면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거죠. 심하면. 그래서 냄새를 피운다, 뭐 냄새를 맡아보자 이러잖아요. 안개를 피운다 이런 것도 하죠. 연막 전술로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갖다 코로서 제가 판단을 자꾸 하면은 어떻다고요? 말 그대로 코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 다음에 입, 혀, 말을 참지 않는 성품 나는 대로 마구와의 상대의 고통을 주는 경우바람 사람이라고 하는 듣는 사람은 고통스럽다. 그래서 입에 고통이 오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병어리, 형제간에 등져서 말 안 하고 살면 본인 혹은 자식이 병어리 됨. 귀,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함. 어렸을 때의 귀에 탈현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 정말로 전생에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면 그렇대요. 인수가 약한 사람들 있죠. 인수가 실제로 육친상으로 인수가 약한 사람들이 보면 인수가 약하다. 대체로 이제 인수가 대체로 귀하고 많이 그게 돼요. 듣는 요소하고. 근데 인수가 약한 사람들 얘기해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본 사람들 있죠. 귀에 탈이 잘 나더라는 거죠. 어렸을 때 하는 경우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귀가 아픈 것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전생에 공부해라 소리를 아주 싫어했다. 만약 여기서 뭐 전생이나 전전생에 여러 생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혼의 생이 있겠죠. 거기에 예를 들어 뭐 자기가 종교인들 수행을 할 수 있었는데 막 큰 스님이 공부해라는 소리만 들으면 막 와! 하면서 나는 그 소리만 제발 하지 마세요. 이런 걸 하면은 막 태어나가 실제로 귀에 탈이 잘 나요. 그게 한 17세, 18세 전에 잘 드러납니다. 귀가 어린데도 귀가 아픈 것은 바로 그런 거하고 듣기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나의 내 주의 주장만 고집하고 남의 말을 안 듣고 무시하며 심하면 기머거리 됨. 그렇죠. 고주입으로 남 싫어하는 짓만 잘하면 본인 혹은 자식이 곱추됨. 자, 간질은 하늘만이 아는 제업을 지으면 아무도 몰래 부부 아닌 사람과 통정 혹은 시부모 학대. 시부모 학대를 뭡니까? 본인이 아니고 본인 자식 손자가 간질병생을 했죠. 본인. 안 키우면 안 되겠네. 그렇죠. 하늘만이 아는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하늘만이 알아준 데 가가지고 참여하고
근데 들키면 되겠네. 들키면 더 감당 안 되지. 하루만 얘기하고 담배. 들키면 바로 당대 발복이 바로 오죠. 발복이 될런지 발화가 될런지 진마당이 안 나옵니다. 예, 음성 변조 좀 하고 예. 아니, 근데 이 통에서 참 무섭다. 그럼요. 사람이 무섭다. 왜 알면 못된지 모르네요 정말. 우리가 심신이 건강한 자손이 난다는 게 그 부모가 얼마나 그래도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심신이 건강한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벌집에 가보면 또 하나씩 이래 있다 이래. 전부 다 이래갖고 맨날 출연도 안 해요. 남들이 그런 자식이나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그런 집이 흔하 합니다. 가보면. 그렇게 재물을 필요 이상을 많이 끌어모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에 아픔을 남기게 되고 그 아픔의 공간을 결국 누군가가 메꾸고 있어야 돼요. 그 집안에 가보면 그러니까 뭐 도사님 되는 간단하다 할게요. 재물이 좀 많다 이러면 집에 골통이나 머리 아픈 자식이 있구나 이래 보면 됩니다. 거의 예외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데요 이란다고요. 없는데요. 가서 알아봐라. 그러면 어려서 막 태어났는데 신체적으로 너무 정상이 아니라서 일찌감치 그런 사람들만 수용하는 공간에 보내놓고 몰래 돈만 보내고 있었다. 내가 그런 언니가 있었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 산다 할게요. 그런 예. 게 있었거든요. 예, 몰랐는데 예,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러면서 예,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아무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요. 그 압력을 누군가 메꾸고 있어요. 그 사실은 그 아이가 그 집의 업을 사실은 떠안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집에 다 비밀이요. 예. 그 법을 다 받으면 그거는 뭐 윗대에 많이 저질렀겠죠. 시험에는 막 예. 아무고 그러니까요. 많이, 신문이 그냥 많이 저지르면 많이 저지른 대로 막 밑에서 줄줄이 당하는 거죠. 결국은. 네. 그건, 우리 최원석이 그 아들도 안 그랬습니다. 그래. 예. 네.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대한민국 세버스 가보면 막 거의 예외 없음 이래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해서 아니고 예, 또 예. 아니고 예, 예. 또 그런 자식이 나왔고 예, 예. 이런 데서 그게 그러니까 막 여기서는 이 동네에서 아까 바보에서 막 5대 6대 이런 거는 막 장난처럼 써놨잖아요. 그 양반도 산속에서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뭐 자기가 이 의학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하려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막 산에서 자기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산에서 막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그저 영감이 막 많이 크게 강화되어 열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자기가 한 7년 정도를 수행 생활을 하고 어느 날 내려와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고등학생이 줄 서가 차를 잡고 있는데 바로 병이 보이더라는 거죠. 니 올라 봐라 해가지고 니 지금 배가 아프지? 그러니까 얘 위장이 많이 탈려나가 약 먹고 다녀요. 근데 만지는데 바로 나은 거예요. 그 산에서 수도용 많이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신의를 안 합니까? 신의. 그 능력을 이제 이 양반이 가지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손만 만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뭡니까 우리가 안수하는 거 전부 다 보면은 그 결국에 신의 능력을 빌어서 낫게 하는 거죠. 뭐 성경책에도 보면 뭐 예수님이 바로 그걸 증명하잖아요. 뭐 안전벨 보고 일라 이러니까 막 버티려고 그게 바로 이제 이 신이 그 양반이 글을 써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산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뭐 이 의학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첫 번째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제 너무 이제 또 탁한기에 많이 오랜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능력이 많이 약화돼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막 거의 불치라든지 난치에 가까운 질병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몇 번 가가 손으로 만지고 다 나았다니까요. 저 진주에 가면 뭐 강보살이라는 유명한
뭐, 무라면 무도 되고, 이 점치는 할머니들. 이 양반 때문에 거기에 간이 여기 하나 생겼다 할게요. 얼굴만 쳐다보면 낫는 거라. 예.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간이 여기 아직 있어요. 예. 그래서 산에서 이제 뚜껑을 휘떡 열면, 이런 글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요. 그냥 자기가 글로 병이 오는 원리를 써놓은 것에 불과한 건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거짓말을 일부러 지어서 자기가 얘기 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를. 자기가 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병이 오는 원리를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됐다. 그 사람이 써놓은 거니까 이게 잘 참작하겠어. 특히 이 간질 이런 거 한번 봐보이소. 아무도 몰래 예, 이런 거 하면은 그 다음에 유방, 그렇죠. 유방, 왼쪽은 남편을 멸시하고 괄시하면 왼쪽 유방에 탈이 나고, 예, 오른쪽 유방은 그 시부모 멸시 괄시하면 유방병이 생긴다. 그 처음에 이제 유방에 문제가 생긴 뒷날에는 이제 종양성 질환까지 넘어가지고, 그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이게 몸이라는 거는 뭐냐면, 만물과 소통하는 경계가 없거든요. 경계가 원래 몸이라는 것은. 물론 피부가 있고 뭐 근골이 서로 잡아 당기고 잡고 있어서 그렇지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만물과 계속 기운을 갖다 교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정신적 식상이 뭐냐면 유방이거든요. 상체에 속하는. 그러니까 천간에 드러난 식상이 대체로 유방으로 보면 됩니다. 정신적인 식상. 식상이라는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존재와 그 사이에서 갈등을 막 겪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왼쪽은 주로 남편을 멸시하거나 괄세하면 그렇게 되고, 예, 오른쪽은 시부모를 멸시하거나 괄세하면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정신 이상 내 뜻대로 하여 상대방을 미칠 만큼 고통을 주고 속을 썩히며 고통 중 사람 또는 자식 17년 후면 자식이 받은 그래야죠. 17년. 아주 구체적으로 이분도 명시를 해놨습니다. 17년. 당뇨병 모든 것에 대한 한없는 원망이 쌓이면 뭐 심하면 자식 2명에게 물려줌. 예. 유전도 희한한 법칙이 적용되고 있죠. 냄새, 부부간의 마음을 안 맞추고 씨름하는 마음으로 지겹게 살면 본인 혹은 자식이 온다. 이런 사람은 원망하는 마음과 탓하는 마음이 많다.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 꼭 겨드랑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그 냄새로 온다는 거죠. 화상, 여자가 시집 와서 시집의 모든 식구에게 불만을 가지면 자식 혹은 본인이 화상을 잘 입는다. 그럼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 불사질러 버리겠다는. 불사지르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결국은 나한테 불이 되어 돌아오더라는 거죠. 불이 되어서. 자, 그 다음 앉은 사람, 누운 사람. 앉아서 부려먹은 과보. 14대를 지으면 살다가 앉은뱅이, 7대를 지으면 날 때부터 앉은뱅이. 한생은 미워하면서 일을 부리면 한생 동안 과보로 간다는 거죠. 미워하면서 일을 부리면. 그러니까 앉아서 사람을 부리는데 미워하면서 니는 나쁜 놈이다, 니는 못난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부리니까 그렇고 해. 이 생은 탓하면서 일 부리면 삼생은 필요할 때 부리다가 쓸모없을 때 뱉는 인연. 이건 삼생과보로 만다는 거죠. 자, 이 병의 원리는 오늘 원리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혈압. 남편, 아내, 부모, 형제를 공경치 아니하고 덤비는 마음을 자꾸 쓰면 혈압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혈압이 자꾸 올라가죠. 자, 중풍, 금생에 누구의 마음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심하면 쓰러짐, 말 못함, 주위 사람 말 안 나오도록 고통을 주고 속 태우면 말 못함, 의식불명, 쓰러질 만큼 부모 주위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의식불명, 마비, 상대를 못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괴로워하여 저주하는 마음이 심하면 온다는 거죠. 저주하는 마음. 전신으로 오는 경우, 부분으로 오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아마비, 중풍과 같이 금생에 특히 부모의 마음을 심하게 안 맞추면 불구화를 든다. 부모 거역은 불효. 그렇죠. 예,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도 예, 자식에 이러한 불안 요소가 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척추, 중심뼈, 남녀 모두 다 중심을 안 맞추고 안 받들고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된다. 그렇죠. 뭐 기타 등등 더 있긴 더 있는데 원리는 대체로 이와 같으므로 뭡니까 저쪽에 그 우리 라덴 아이씨 있는 그 동네처럼 손모가지 잘랐으면 같이 손모가지 잘라보고 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지. 그러니까 자해는 이미 그걸로서 심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세에 가고 20세 이전에 받는 것은 부모의 마음씨 쓴 대로 자식이 인연 따라 잉태한다. 20세, 30세 받는 것은 자신의 전생에 지은 것을 받는 인연이다. 35에서 50세 사이에 받는 것은 20에서 35세 사이 금생에 지은 업을 받는 것이다. 50세 이후에 받는 것은 금생의 업을 받아 내생업까지, 그러니까 내생업의 첫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모양. 그 다음에 37, 39, 51세에서 52살 참회와 반성의 적기다 이래놨죠. 37에서 39, 51살에서 52살 참회와 반성의 적기다. 그래서 간지가 좀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남을 원수 삼지 않고 천지 만물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병이 없어요. 이게 사주 간지가 한마디로 뭐 하나도 할 게 없다 팔자에. 그래서 뭐 순재 편인뿌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술. 그러니까 지지구성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편인 요소로서 세상살이에 참여하기 너무나 어렵게 된 이런 팔자라 하더라도 천지 만물을 용서하며, 용서까지는 용서할 자격은 없지만 친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팔자에 드러나는 의식의 구애는 다소 따라도 몸에 병은 없더라 이거죠. 병은 없더라. 근데 간지가 훨씬 더 오행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도 마음을 험하게 쓰든지 마음으로 원수 삼든지 원망하는 마음 가지니까 질병이 계속 돌아가면서 오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명리적인 관점에서 질병 참작장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역학적인 요소하고 조금 더 믹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병이 오는 시기 보세요. 젊은 사람은 12운성으로 욕지에 이르려 병고나 방황을 많이 겪게 되고, 나이 든 사람은 12운성으로 병사지에 이르면 병고나 고통이 많다. 명리학상 용신이 사나 묘에 이르러도 병고나 고통이 많다. 이건 우리가 역학적인 지식하고 믹스된 거죠.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은 팔자 내에 반가운 자. 그 다음에 일신이 목욕 욕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오물 제거를 위해서 밖으로 오물이 튀어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병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이 묘절지에 이르러도 대체로 12운성으로 식신상관, 즉 활동력의 창구가 되는 별이 묶여버렸다는 것은 대체로 그 질병이 오는 시기 잘 된다는 거죠. 자, 병을 분석하는 도구는 오행의 강약, 각종 신살, 격국 등에서 분석하는데 도화는 에너지, 기 활동이 모이는 곳이므로 잘 관찰한다. 즉 도화는 결국은 탈이 나기 쉽다는 거죠. 도화는 말 그대로 단순하게 그 도화살의 어떤 개념이 아니고 좌우묘유가 전부 다 도화인데 좌우묘유는 결국 양보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훼손되면
그 사람에게 신체상 건강으로 크게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신사회나 진술충민은 전부 다 갑옷을 입고 있어요. 진술충민은. 근데 이것들은 양보하지 않고 기를 써버린다는 거죠. 나는 말이다 하면서. 누가 때려지기도 인과 수를 통하여 자기가 말이 되는 걸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인이나 술처럼 자기 모습을 감추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가 모인 곳, 에너지가 모인 곳을 파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체상 큰 변고가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위에 이제 대머리, 윗부분, 중간부분, 순간 탈모 등이 있는데 심리적인 모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윗부분은 주로 종적인 인간관계. 위로 자꾸 머리가 빠지는 거는 윗사람과의 관계, 이 머리카락을 안테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윗사람을 위에, 윗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든지, 그 하면 요 윗부분부터 빠집니다. 육교에 올라가면 잘 보이죠. 요것만 이래서.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주로 이제 횡적인 인간관계. 여기서 중간 부분이라 해서 머리의 중간이 아니고 옆으로. 주변 머리 없는 놈이라 하죠. 주변 머리 없는 놈은 주변의 친구라든지 횡적인 인간관계에서 친화력, 조화력이 또는 친화력, 조화력이 약하든지 아니면 단절하고 사는 마음 아니면 옆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주변 머리 없는 놈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팔자의 관성과 갈등이나 비경급제와의 갈등 요소로도 본다. 대머리는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는 대체로 이제 화기태가 많으면 계속 불균 위에 떠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윗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대체로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쥐어 뜯는다. 머리를 자꾸 쥐어 뜯으니까 대머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뇌종양, 위치에 따라 전생의업, 현세업에 관련이 있다고 본다. 팔자에는 연의 식신이 있는데 월에 편인이 있든지 아니면 반대의 위치 있든지 아무튼 연월에 좋은 것을 심히 방해하는 갈등이 있으면은 잘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연월에 있는 요소는 대체로 신체의 상부, 신체 상부에 해당하는 공간이고 주로 그 머리 쪽으로도 잘 온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생맹, 재물을 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온다고 본다. 여자를 취하는 방식에 문제가 말 그대로 색이죠, 그죠? 색. 맹자가 위에 망자에 망할 망자에 논목자 그러니까 색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죠? 생맹. 여자를 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정리할 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정리할 때 잔인한 방식을 취했을 때 부분 생명이 온다. 부분 생명. 인성이 도화와 함께 있으면 매사에 억지로 일을 도모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수는 활동을 줄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억지로 한 것이 결국 병이 되어 돌아온다. 예를 들어서 인성에 도화가 들면 공부길에도 여자의 도움이 오는데 도움을 받고 결국 여자를 버리기 쉽다. 옛날에 우리 삼류 영화 보면